안녕하세요. 박식주입니다. 오늘이 9월 18일 일요일이네요. 예, 그래서 참 9월 달도 절반이 넘어갔어요. 10월 달이 이제 2주 있으면 오는데 10월 달이면 저 들판에 가면은 벼가 노랗게 익어가는 거. 전 10월달 되면 말이죠. 여죽은 흥천면 논이 뻘에 자주 갑니다. 해외 여행하는 것보다 좋아요. 도시락 간단하게 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가보세요. 배가 부릅니다. 가슴이 팍팍 돕니다. 그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그 뻘에 누렇게 익어가는 벼. 그 기분을 느껴보세요. 아마 가을마다 가게 될 겁니다. 꼭 고향 근처, 고향 땅에 가보세요. 저는 어저께 말이죠.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변희재 이분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의 유튜브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하나 한 게 있다. 그 무슨 제안이냐? 그리고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에 얘기하는 게 나와요. 한 분은 이제 이게 물어보고, 예. 그 변희재 이분의 얘기할 것 같으면 북한의 김정은이가 한반도 대운하를 하자, 그걸 해라, 그걸 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변희재 이분은 한반도 대운하를 몰라요. 그리고 거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변희재한테 물어봐요. 아니 한강 대운하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건 알고 있는데 한강 대운하요? 한반도 대운하는 그건 뭐냐? 변희재 이분이 그 대답을 명쾌하게 못하고 뭐 100억이 드는데 돈 들어가는 거면 얘기해요. 아마 돈 때문에 제안한 거 아니냐? 그래서 돈을 어떻게 좀 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싶고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서는 그냥 이렇게 모르니까 넘어가요. 그 부분을 제가 명쾌하게 얘기해 주려고 오늘 이 핸드폰을 걸었습니다. 제가 그 2000년도 초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남북한 그 햇빛 정책 할 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 20, 30년 전에 한국정책개발연구소를 정식으로 비영리 법인체를 만들어서 15년, 20년 동안 그 정책개발 연구를 했다. 많은 지인들하고 서울대의 대단한 교수님, 정윤재 전 교수님, 두 사람만 좀 예를 들어볼까요? 미국의 앤드류 킴 아버지 김정한 박사, 앤드류 킴 부친 김정한 박사도 제가 정책개발, 환경개발 그 정책이요. 그 다음에 DMZ2의 평화지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여러분 오셨어요. 같이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어시스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고마운 얘기죠. 그분도 미국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좋은 말씀을 주신 건, 도움을 주신 건요. 애국 충정에서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환경박사, 주정부의 환경박사, 교수, 목사님이세요. 김정한 박사님이. 김정한 목사님이 인터넷 창에다 정말 나옵니다.
저도 인터넷 창에다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유튜브, 특히 유튜브 창에 박식주 치고 보시면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좀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해놓고 작년부터 이렇게 여러 개 거기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것도 유튜브에 올려놓고 여러분한테 쭉 밴드 한 50개에 쭉 보내줄 거죠, 제가. 같은 건데, 그 무슨 얘기냐면, 김정은이가 왜 한반도 대운하를 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만나자 했겠습니까? 변희재 이분이 뜬금없이 없었던 얘기를 갖다가 한 이유는 없을 거고, 그거 가지고 여야 부딪힐 비방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거 김정은이가 제안하고 온 거는 어떻게 왔는지 변희재 이분은 또 우리하고 달리 정보가 많이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난 맞다고 쳐요. 뜬금없이 괜히 그거 가지고 얘기할 일은 만무고요. 무슨 이해타산이 있어야죠. 근데 사실은 그건 제가 제안한 겁니다. 언제?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후보 되기 전에 1년 전서부터 한강 대운하를 한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대통령 당에서 경선 때도 그걸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불도저자, 건설, 이런 식으로 탱크다 밀어제껴가지고 하는 소질로 한강 낙동강을 넘어서 백두대간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낙동강을 해가지고 부산서 물류를 서울 뚝섬이나 마포나 일로 가져온다는 거죠. 여기 있는 걸 또 부산으로 배로 말이죠. 여기 싣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다. 보통 국민들은 그다우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유럽에 옛날부터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맞진 않아요. 첫째, 우리나라 한강 낙동강에서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말이죠, 1시간 반 정도 가면 바다가 납니다. 자동차로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쪽으로 하든지 서쪽으로 하든지 말이죠, 어디로 가든지 가면 바다가 나와요. 아니 그 중간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출혈해 싣고 가가지고 배에 싣고 가야 맞지. 거기다가 그래서 겨울에 또 얼어붙고 말이죠. 에? 얼어붙어요. 그리고 배가 댕겨가지고 먹는 물에 물이 좋아질 턱이 있습니까?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그분이 환경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낙동강, 한강 물을 안 먹으면 물 먹을 데가 없어요. 대체 걸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먹고 쓰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샤워하고 쓰는 것이요. 예? 이게 물 쓰는 걸 또 얘기해서 안 됐지만 물을 많이 써야 됩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써요. 1인당 물 쓰는 것이요. 수돗물이죠.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물을 물 쓰듯이 하는 것이 옛날부터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하여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대운하, 한강 운하는 안 된다. 낙동강 운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두대간에 말이죠. 꼭대기에 상봉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는 없습니다. 꼭대기에. 낙동강이 있든 한강이 있든 양쪽으로 내려가는 거지, 꼭대기에 만댕이는 물이 채워질 리가 없죠. 그럼 양쪽에 백두대간을 뚫어가지고 그걸 뚫는다는 거죠. 뚫어가지고 상곡교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터널로 배가 댕기게 뚫어가지고 뚫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 기술로
뚫어가지고 그 위에는 물을 파다가 채운다는 거죠. 높으니까. 그래서 그 옆에 물이 배가 들어온다. 그럼 그렇게 하는 게 외국에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저쪽 물을 배가 들어놓고 그 배 너머 쪽으로 막아요. 자동으로. 물을 거기다 채워요. 그럼 배가 뜰 거 아닙니까? 그 꼭대기에 물을 고여는 그 백두대간에 거기하고 이게 레벨이 맞을 때까지 물을 채워서 뜨면은 거기서 또 그 문을 열어가지고 그 백두대간을 건너서 저쪽 낙동강 쪽으로 또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아는 분 알 겁니다. 근데 그 위에 물을 채워놓는 거죠. 막아가지고 물을 채워놓는 게 어디서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양쪽으로 흐르지. 물을 채워놓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는요. 여름에, 봄에, 가을에, 겨울엔 얼겠죠. 꼭대기는 뭐 터널이라 안 얼겠죠. 그렇지만 강은 다 옵니다. 하여튼간에 그걸 채워놓을 것 같으면 봄, 여름, 가을에 열흘이면요 아주 썩어요. 우리나라 물은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면은 고여있는 물은 극도로 빨리 썩고 모기 유충이랑 막 그냥 버글버글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 물을 가를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바꾸면 한강으로 쏟아버릴 거냐 낙동강으로 쏟아버릴 거냐 거기 오염된 물을 말이죠. 이건 이제 그거 다 갖다 퍼다가 날릴 거냐 그거를 그 퍼다 먹을 수도 없고 먹는 물에다 배가 댕기고 그 물 썩은 물을 어디다 버리고 대책이 없는 거 아니 이건 되지도 않는 대들 않는 말을 해요. 물류도 출애라가 만약에 서울로 올 게 있다 부산서 말이죠. 그럼 출애라로 그 출애라 아무나 싣습니까? 큰 트럭을 실어야 돼요. 출애라 같은 걸로 컨테이너 출애라가 아니라 컨테이너를 그 트럭을 긴 걸 싣고는 물건 실는 바닷가 강가에 낙동강에 실어서 내려놓고 배가 오면 거기다 실어서 그걸 한 일주일이나 보름을 이제 뚝섬이나 마포로 온다는 거죠. 거기서 또 이제 이렇게 내려서 출애라에 컨테이너 박스를 출애라 실잖아요. 싣고 이제 목적지에 간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장난합니까? 부산서 출애라에 컨테이너 실었다. 한 4시간, 5시간이면 목적지에 가는데 아니 그걸 여기다 내렸다가 올렸다가 저쪽에 또 내리면 출애라에다 또 불렀다가 이 대대대들 하는 말은 야 이게 정치가 이렇게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는 제가 말렸고 여러 사람이 또 내 환경단체니까 환경론자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또 반대를 해서 안 돼가지고 5대강 뭐 이렇게 했죠. 5대강 그 뭐 조금하게 이제 막고 강바닥을 퍼내서 뭐 잘 만든 것 같아요. 처음에 5년 동안 7년 동안은 생태계가 망가집니다. 모래를 건들고 파냈기 때문에. 만 10년 가면은 그 생태계가 복구되고 뭐 그건 이제 학문이 나와 있어요. 크게 그 둥치를 계열 수로 그거를 크게 바꾼 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구가 된다고 치면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걸 하지 말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부터 대통령 당선자 때도 제가 그걸 하자고 무슨 뭐려 한반도 대운하 동서 대운하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동서 대운하 한반도 대운하 이게 뭐예요? 임진강 위에 철원에 한탄강이 있습니다. 한탄강이 백두대간에서 또 흘러내려오죠. 그래가지고 한탄강을 통해서 임진강원에서 서해로 들어가죠. 100년도 앞에 예성강 북한 쪽으로는 예성강이 들어오고 한강이 내려가고 임진강이 내려가고 김포 쪽에
이 세 개가 합류돼가지고 뻘이 생겨가지고 이제 서해로 물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이거를 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수이주 운하가 있습니다. 수이주 운하. 거기에 이제 여러 이권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동 지역에서 오일을 싣고 세계 각처를 가는데 이게 이제 수이주운하를 통해서 올 것 같으면 한 보름이 가깝고 20일이 가깝게 직항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지역이 지구에 보면 거의 다 80% 90%가 그걸로 돌아갈 것 같으면 한 20일이 더 소요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수이주운하 모양 이 임진강을 파자는 거죠. 어떻게 파? 임진강은 내가 문산 살아서 알아요. 도라산역 앞에 임진강이 있죠. 그 조금만 올라가면 철원 얼마 안 됩니다. 철원의 그 한탄강이 내려서 임진강으로 합류되고 임진강에서 또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강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춰지는 겁니다.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임진강이 또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그걸 갖춰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올라가면 이제 김정은이가 그 동해 쪽으로 또 뚫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동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임진강을 통해서 이 두 갈래길에서 동해 우리가 동해 어디입니까 그 백두 대간 중에서 가장 좁고 산이 높지 않아요. 북한을 볼 수 있는 그 금강산 밑에 동해 북한을 볼 수 있는 거기 전망대가 있죠. 그걸로 뚫치는 거죠. 그걸로 그 넘어가 이제 한탄강이니까요. 동해 쪽으로요. 그래서 바다 높이하고 임진강하고 그 간만의 차이가 많이 안 진다는 거죠. 민물이 들어오면 임진강이 판문점 들어가는데 도라선역 자유의 다리 거기에 민물이 들어옵니다. 우리나라 담수가 안 내려가요. 민물대는 이렇게 올라가요. 담수가 임진강물이 수위가 올라가고 물이 축축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민물이 되면은 그 높이가 임진강도 높이에 거의 물 들어오는데 높이가 같다는 걸로 이제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얼마 안 파면 됩니다. 얼마 안 파면은 우리가 뭐냐면 그 세계 물류 30% 이상이 우리 그 일본하고 동해 쪽에서 우리나라하고 동해 그 중간을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동남아로 가고 또 중국에서 많은 물동량이 중국의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니까 많은 물류가 중국으로 그러니까 서해 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뭐 대련이니 단둥이니 저쪽 밑으로 상해 그 밑으로 갖고 온 데는 그 서해 쪽으로 갔다 저반에 들어가죠. 또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도 글로 또 나가죠. 유럽에서 나오는 거 글로 또 나가죠. 들어가죠, 돌아오죠. 네. 그 물동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교류가 세계 그 교류의 30% 이상이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서대운하,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 것 같으면요, 그 통가비를 받습니다. 통가비를. 네. 그리고 미국 전 세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 많은 수출이 퍼는 물건도 가고 그네들의 화물선이 왔다 갔다 그분들의 화물선 회사에 화물선의 수출 수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다가 누가 총질을 하겠습니까? 전 세계 나라가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화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중차대한
이 한반도 대운하, 동서 대운하, 고성구조, 서해sek도, 고성. 예, 이게 짠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얼질 않습니다. 그 대운하 얼 이유가 없어요. 짠물이 서해는 그 가두리가 돼 있어요. 잘 아시죠? 큰 망망대 바다에서 일본을 통해서 오면은 내 육지에 딱 부딪히는 게 이제 중국, 북한 해가지고 우리나라 서해. 그래서 이 민물 썸을 때 이 간만의 차이가 많이 지는 겁니다. 딴 나라 댕겨보니까 그 바닷가에 호텔 짓고 바닷가에 별장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 이거 태풍 오고 민물 썸 오면 어떡하나 우리나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나라 별로 민물 썸을 있긴 있습니다만은 별로 감각이 없을 정도예요. 잔잔하대 맞죠? 흑해도고 어디 가네. 태평양 인도양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이것이 서해쪽 바람도 그렇게 불어오고 계절적 요인도 있고 그 대륙에서 말이죠. 응? 뭡니까 인력이 지구력이 있어서 그쪽으로 쫙 갔다가 또 쫙 나가고 이렇습니다. 간만에 차이가 많이 드는 거죠. 글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그 엄청난 민물섬은 이건 심입니다. 심. 예? 이 심, 구동력. 이걸 갖다가 우린 연료를 만든 발전소를 바꾸는 민물섬을 발전소를 창창창하게 얼마인지 민물섬을 통해 거죠. 발전소로 전문가는 민물섬을 이거 수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전 세계가 물동량이 왔다 갔다 요충지가 되는데 어느 나라가 거기다가 총질을 하겠어요? 어느 나라가 거기다가 포를 쏘겠어요? 우리나라도 안 쓰고 북한도 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핵무기 가진 것보다도 몇 배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수주나무나 한반도 운하가 될 것 같으면 전 세계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사이좋게 지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일본에 일본 사람들이 아베 수상 때문에 그 발동이 일어난 겁니다. 극동에 돌아가셨지만 그걸 이제 아베 수상을 나 원망을 해요. 국민들과 일본 국민과 우리나라 국민을 갈등을 조장을 해서 일본 국민들이 관광이 안 오잖아요. 그 위에서 아마 그 시작을 한 거로 난 알고 있는데 독도가 지 거다, 일본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운하를 만들었는데 또 그때의 언어를 한다면은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 하물선은 여기 통행 금지를 시켜라? 그 일본만 전 세계에서 여기 대운하를 통과를 못하고 가절로 돌아서 말이죠. 일본 차를 깜짝가 만들면서 유럽을 어떻게 간다든가 거기서 또 밀려 돌아가지고 중국에 가는데 이 곧장 가야 일주일이나 열흘이 덜 걸려요. 그걸로 곧장 가면은 중국의 물동량이 많습니다. 근데 세계 물동량 30% 이상이 일로 댕긴다는 거죠. 경제 활성화가 중국 동남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점점 물동량이 많아진다. 거기서는 오일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큰 안보가 되기 때문에 김정일이가 이건 알고 있습니다. 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인가 8년도인가 2000년도 후반에 내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해서 신문에도 강원일보에서 그분들이 내가 대운하를 얘기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강원일보가 강원도에서 큽니다. 춤춰서 찾아와가지고 그 신문에 좀 냅시다. 그래서 강원일보에 신문에 낸 것도 있고 제가 제안한 게 다 있습니다. 요 방송 유튜브 방송 밑에다가 제가 요걸 올려놓은 그 밑에다 같이 붙여놓을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걸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핵무기와 남북한의 안보가 보장돼가지고 북한도 발 뻗고 살고 북한도 안정이 될 겁니다. 여기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아주 그냥 불을 내지를 이유가 없어요. 불을 내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계가 다 일로 물류가 왔다 갔다 하고 생명 먹고 사는 그 오고 가고 인간의 필요한 게 이렇게 물건인데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이거를 장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정이 돼서 뭐 미국으로 치우치고 중국으로 치우치고 일본으로 치우치고 러시아로 치우치고 뭐 독일, 영국 중립국가 우리나라는 중립국가로 돼야 됩니다. 알트랑처럼 중립국가를 서로가 그렇게 만들어 합의를 해서 중립국가가 돼야 됩니다. 교통 정리를 해주는 거죠. 교통 정리.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이 요충지에 유엔 총회,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총회를 여기다 갖다 내. 우리 한반도에 갖다 내는데 내가 허경영 총재한테 부총재로 있을 때 그 2002년도에 그 제가 제안한 겁니다. 유엔 총회를 우리 한반도 DMZ 근처에 갖다 내야 맞다. 왜냐? 2차 대전 끝나고 6.25 터졌을 때 유엔에서 가장 큰 일을 한 게 지금까지 유엔 생기고 제일 큰 일 한 것이 우리나라 유엔군 참전입니다. 몇 개국이 참전해서 공산국도 또 그 북한에 뭐 러시아, 중국도 참전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불씨가 됐는데 유엔에 의해서 또 그 뭐 휴전이 됐고 이렇게 유엔에 의해서 지금도 휴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DMZ에 감리하는 국가에서 유엔군이 유엔 산하의 국가에 나와 있어요. 6.25 끝나고도 스위스니 스웨덴이니 이런 분들 또 웬만한 나라는 돈들 한다고 철수했고 뭐 그럽니다. 하여튼간에 이거를 허재는 건 김정은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좀 발 뻗고 살고 이거 좀 요 전쟁 놀이 좀 그만해야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70년 동안 해가지고 남한은 얻은 게 뭐 있고 북한은 얻은 게 뭐야? 100년도에 싸가지고 목함질해 놓고 불에 불러 어떻게 납치고 유튜브 비행기 납치고 뭐 김현이 무슨 88 올림픽 방해하고 뭐 오륙함 동해 오륙함 좀 자초시키고 그 은정 파주 가는데 은정 옛날에 열차 폭파시키고 엄청 많이 아니 100년도 그 포사격 뭐 무슨 함입니까? 또 무슨 대처 목함질에 그래가지고 얻은 게 뭐 있어요? 중국 북한이 남한은 또 가진 게 피해가 없어도 돈은 무지 전 세계에 무슨 꼴이 됐어요. 이제 그만하죠. 70년 동안 했는데 이걸 더 할 겁니까? 그만하고 우리도 이제 평화를 많은 지식이 쌓여 있어요. 이제 국민들 북한 국민들도 우리가 북한보다도 15배 20배가 경제가 뭐 있는가 크다 그래요. 잘 살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북한보다 형입니다. 우리가 인구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격도 그렇고 성노릇으로 해서 지금 아우를 끌고 와서 평화적으로 잘 사는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밤낮 이거 뭐 외세를 불러들여서 뭐 저 죽이자 70년 동안 했어. 그 이조가 외세를 불러들여서 그 외국끼리 또 싸움 전쟁이 일어났어. 러일 전쟁, 중일 전쟁 이것이 우리나라 때문에 전쟁 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시발치면서 세계대전이 난 일어났다고도 보여집니다. 이 불러들여서 그래, 불러들여서. 일본을 불러들였지, 일본하고 우리가 전쟁에서 뭐 졌습니까?
일본이 들어왔는데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다 하나같이 말이죠. 우리가 왜 외세에 의존해가지고 지금도 이쪽은 여기다 의존은 저쪽은 여기 그러든 여기 친하죠 저기 친하죠. 아이 뿌뜨기 차라리 북한하고 친하자고요. 북한하고 친화적으로 북한하고 민족끼리 아닙니까? 손잡고 무기를 내려놓고 이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으로 형으로서 말이죠. 사는 방법을 기술도 좀 가르쳐주고 중국도 다 가르쳐주는데 못 가르칠 게 뭐 있어요. 좀 다듬고 해주고 형으로 좀 하자고요. 국민을 믿어. 정치인이 국민을 믿어. 국민을 믿으면 되는데 국민을 못 믿어서가 아니야. 이 사람들 정권 잡으려고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거야. 아닌 게 아니라 북한 방송 신문 우리라도 다 보자고 열어놓고 뭐 북한 방아놓고 북한하고 똑같지. 신문 방아놓고 그뭐 DMZ 거기 했는데 숨통을 치자고요. 조금씩 예? 내 얘기하다 딴 데로 빠졌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보가 되고 유엔 총회도 우리나라 옵니다. 유엔 총회에 우리나라 오는데 유엔 산하에 투표를 할 거거든요. 70% 이상의 탄성을 해요. 안 만들어 오는 게 우리 중립국으로 돼가지고 오는 게 맞다. 미국에 가시니까 미국에 치우쳐가지고 미국에서 유엔 총회 주인 역할 비슷하게 한다. 불만이 많습니다. 미국을 따는 데는 뭐 영국이나 호주나 일본이나 몇 개국 있죠. 카나다 뭐 이런 나라가 한 세계 뭐 100몇십 개국에서 말이죠. 한 30개 40개나 유엔 총회가 뉴욕에 있는 게 맞다 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뭡니까 한반도에 있는 것이 아주 중립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또 교통이 유럽하고 미국 거 정하려면 모든 게 유럽에 다 있잖아요. 총회만 미국에 있어. 그리고 동남아가 극도로 개발되고 세계 주도로 동남아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 본 총회가 우리나라 와 있는 것이 맞다. 세계 흐름도 맞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스위즈 대운하는 말이죠. 스위즈 대운하는 그 세계 여러 국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지분. 네,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많이 샀다 그래요. 우리는 한반도 대운항 요거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잘 연구해서 미국, 영국, 독일, 일본,